미국이 포기했던 그 공항을 한국은 결국 바다 위에 세웠습니다. 거센 바람과 폭풍, 깊은 해저 지반, 그리고 사람 한 명 다가가기조차 힘든 외딴 섬, 울릉도,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곳에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울릉공항. 이 이름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기술력, 의지, 그리고 불굴의 도전 정신의 상징입니다. 한때 미국조차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손을 뗀 해상활주로 프로젝트. 그러나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부산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거리. 바다는 깊고 바람은 강하며 지반은 불안정했습니다. 일반적인 활주로를 만들기엔 땅이 너무 좁았고 해안을 메우자니 파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술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활주로 길이 1200m, 너비 30m, 바다 위 안반을 깎고 산 하나를 통째로 절개에 매립한 뒤 활주로를 세우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공사였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형태의 공항은 없었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모든 것이 험난했습니다. 겨울철 파도는 최대 높이 10m에 달했고 장비는 매일 바다에 잠겼습니다. 자재 운반선은 한 달 중 절반 이상이 결항됐고 기술자들은 바람 때문에 측량조차 할 수 없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울릉공항은 단순히 공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40년 넘게 고립돼 있던 섬 주민들의 육지로 향한 희망이었고 국가 안보와 관광산업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는 신념으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계가 놀라게 될 기술적 혁신이 시작됐습니다. 울릉공항에 기반은합식 매립공법, 바닷속 40m 아래 안반을 뚫어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80만 톤의 암석을 층층이 쌓아 올렸습니다. 이 공법은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괌에서도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극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설계와 재료 덕분이었습니다. 활주로의 중앙부는 단단한 화산암을 절단에 고정시켰고 양쪽은 바다의 압력을 분산시키는 형태로 곡선을 적용했습니다. 이 곡선 활주로 구조는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공항에도 없는 기술입니다. 이 설계가 적용되면서 울릉공항은 태풍급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바다 위 활주로로 완성될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 공개되자 미국 항공 기술자들이 직접 울릉도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걸 한국이 해냈군요. 그렇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묻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 이제 그 답을 우리는 하나씩 따라가 볼 것입니다. 울릉공항의 이야기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초 정부는 처음으로 울릉도에 공항 건설을 검토했습니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배로만 이동해야 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육지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울릉공항은 섬 주민들의 꿈이자 평생의 수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형은 급경사였고 섬은 작았으며 해안에는 비탈진 절벽뿐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 활주로를 놓을 수 있는 평지를 만드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몇 차례 조사 후 결국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 울릉도의 하늘에는 여전히 비행기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관광객은 늘어나고 해상교통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여객선이 결항되는 날은 연간 120일 이상. 이런 환경 속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헬기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헬기도 기상 악화로 자주 뜨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의 청원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린 한국 국민입니다. 우리도 하늘길을 달리고 싶습니다. 이 절박한 외침은 2010년대 초 국회와 정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2013년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활주로는 1200m 급으로 중형 항공기인 ATR-70이나 소형 제트기가 운항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그 순간 울릉도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위치였습니다. 섬 전체가 험준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활주로를 세울 평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아이디어가 바로 해상 매립형 공항, 즉 바다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그 위에 활주로를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상은 당시엔 너무 파격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인근에서 추진된 해상활주로 프로젝트는 파도와 지반,
치마 문제로 불과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경험 이후 미국 기술자들은 울릉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건설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그 실패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어떤 재료가 문제였는가,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민간기업 포스코 건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벽을 깎고 바다를 메우고 그 위에 활주로를 세운다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계획을 현실화시켰습니다. 2019년 첫 삽이 떴습니다. 그날 울릉도 주민 수백 명이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비행기 나는 걸 볼 수 있다니 꿈만 같소. 그들의 그 눈물은 곧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기적을 준비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결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맞닥뜨린 것은 혹독한 자연환경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 여름이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해류의 방향, 심지어 자재를 실은 배가 파도에 휩쓸려 침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사는 중단됐고 일정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끝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스마트 시공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파도와 풍향을 실시간 분석하고 드론이 자재 운반과 구조물 배치를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보다 시공 정확도가 3배 향상됐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이 기술이 울릉공항을 가능하게 만든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2020년 활주로의 기초구조물이 바다 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이후 언론은 울릉도를 바다 위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활주로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울릉공항의 활주로 기초가 완전히 드러나자 전 세계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어떤 나라의 기술로도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던 해상활주로를 대한민국이 현실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울릉공항의 핵심 기술은 바로복합 지반 안정화 시스템입니다. 바닷속 40m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구조는 안반을 일일이 절단해 콘크리트 파일로 연결하고 그 위에 수천 톤의 쇠석과 강철 구조물을 조립하듯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진행돼야 했기에 파도 한 번이면 수십억 원짜리 장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은 이에 대비해 자동 수평 제어 플랫폼이라는 장치를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조리와 바람의 방향을 초 단위로 계산해 거대한 작업선을 항상 일정한 각도로 유지시켜줍니다. 그 덕분에 작업자는 흔들림 없는 환경에서 정확히 시공할 수 있었고 기초 구조물의 오차는 불과 1cm 미만이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세계 공항 건설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내진 설계를 완벽히 적용했습니다. 울릉도는 지진대에 가까워 미세한 진동에도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활주로 하단 전체를 댐퍼 구조로 연결해 진동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실패했던 영역이었지만 한국은 완벽히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활주로 포장에는 고강도 내염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이 재료는 염분과 풍화에 강하며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의 온도차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울릉공항은 혹한기에도 표면 균열이 생기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내구성을 갖게 됐습니다. 태풍 시즌이 오면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시속 150km를 넘는 바람, 폭우, 8m급 파도, 모든 예측은 공사가 중단될 거라 말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울릉공항의 구조물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태풍이 남노가 몰아치던 날에도 활주로의 기초는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언론은 한국 기술이 자연을 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의 집약체였습니다. 드론 60대가 실시간으로 측량을 수행했고 센서 2만 개가 구조물의 하중과 변형을 측정했습니다. AI가 이를 분석해 시공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울릉공항은 단 한 번의 인명사고 없이 안정적인 공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단순히 기술의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백 명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철근을 용접해야 했고 바람이 강해 크레인이 흔들리면 작업을 중단하고 하루를 통째로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이 타고 내릴 활주로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결의가 쌓여 오늘의 울릉공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활주로의 90% 이상이 완성됐고 터미널과 관제탑 건설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내년에는 시험 비행이 계획되어 있으며 정식 개항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항 기술자들이
울릉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의 영역이었는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 출신의 한 기술자는 울릉공항의 구조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가 자연을 이겨낸 역사적 순간입니다. 그 말처럼 울릉공항은 이제 한국의 기술, 인내, 그리고 국가적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21세기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한국은 왜 이토록 힘든 일을 선택했을까? 그 답은 4부에서 이어집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공항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안보, 영토, 그리고 자존심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대한민국의 동쪽 끝 독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의 거리보다 한국 본토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과거부터 이 지역을 두고 끊임없이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에게 울릉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국가의 동쪽 경계를 지키는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울릉도에는 공항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위급 상황 시 군사적 대응이나 구조 활동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 개선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울릉공항이 가져올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첫째, 독도와 인근 해역을 포함한 동해 방공권 확보. 둘째, 천재지변이나 외부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출동 거점 역할. 셋째,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이 세 가지가 울릉공항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특히 2010년대 후반,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며 동해상공을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조용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지킨다. 그 행동의 상징이 바로 울릉공항이었습니다. 공항이 완성되면 한국 공군의 소형 수송기와 해경 항공대가 비상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항기뿐 아니라 의료구조 헬기, 화물기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즉, 울릉도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동해를 지키는 거점섬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략적 가치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울릉공항 건설을 매우 민감하게 다뤘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이 울릉도의 활주로를 완성하면 동해의 항공 우세는 한국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본 기술자들은 지진대에 공항을 짓는 건 미친 짓이라며 비판했지만 결국 그 비판이 질투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세 차례나 해상공항 매립 시도를 했다가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들의 비난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기술로 증명했습니다. 활주로가 모습을 드러나자 일본 언론들은 톤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시공 기술은 이미 세계 1위 수준.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영토를 지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공항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기술력을 동시에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울릉공항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육지까지 3시간이 걸리던 여정이 이제 30분으로 줄어듭니다. 섬에서 생산된 해산물, 농산물이 전국으로 빠르게 배송될 수 있고 관광객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포항과 강릉에서는 울릉도행 항공 노선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관광업계는 울릉공항이 열리면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의미입니다. 울릉공항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든 길은 우리의 땅을 향한다. 이 메시지가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CNN은 울릉공항을 보도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은 해상공항 기술로 미국을 앞질렀다. 로이터 통신은 이 공항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울릉공항이 완성된 뒤 한국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답은 5부에서 이어집니다. 2025년 현재 울릉공항은 전체 공정률 70%를 넘어섰습니다. 활주로는 이미 형태를 완전히 드러냈고 터미널 외벽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관제탑 내부에는 최신 항공관제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시험비행 준비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첫 시험비행은 2026년 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날 하늘을 가르는 첫 항공기는 국산 중형 항공기 한국항공 ATR-72K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비행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로 한국 땅의 하늘길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비행시간은 단 35분. 지금까지 3시간 반 걸리던 배 여행이 단숨에 6분의 1로 단축됩니다. 이 변화는
지역 경제에 혁명적인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울릉도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하늘길로 연결된 관광 중심지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울릉공항이 한국 기술 수출의 새로운 모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한국의 해상공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자주 오는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처럼 바다 위에 공항을 세우는 방법을 직접 배우고자 기술 협약을 추진 중입니다. 포스코 건설과 한국공항공사는 울릉공항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모든 데이터를 KC Airfield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저 지반 분석부터 구조물 설계, 기상 대응, AI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통합 솔루션입니다. 즉, 울릉공항은 단순히 하나의 공항이 아니라 한국형 해상 인프라 수출의 첫 모델이 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울릉도를 방문했습니다. 그중 한 노르웨이 엔지니어는 활주로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오르드 위에 다리를 세웠지만 한국은 바다 위에 도시를 세웠군요. 이 말이 상징하듯 울릉공항은 이제 세계 기술사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울릉공항의 성공은 단지 한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자립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설계부터 시공, 운영 시스템까지 모두 독자 기술로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CNN은 이를 두고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지형, 바람, 파도, 기후를 이용해 자체 기술로 완벽한 해상공항을 만들어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독립의 선언이다. 또한 울릉공항은 환경적 관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립 면적을 최소화하고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친환경 순환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사 중 배출된 폐수를 정화해 다시 현장 냉각수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울릉도 주변의 해양 생물 서식지 파괴율은 0%에 가까웠습니다. 유럽연합 환경감시단은 이를 보고 해상 건설과 환경 보존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이제 하나의 공항을 넘어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기술, 철학, 그리고 국가 브랜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늘로 오르는 첫 비행. 그 순간 울릉공항은 진짜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울릉도 주민들의 눈에는 40년 전에 그 노인이 흘렸던 눈물이 다시 맺힐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늘을 가진다. 그 한마디가 모든 세대를 넘어 이 섬의 역사를 새로 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울릉공항이 완성된 후 대한민국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또 다른 바다 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해와 제주를 잇는 초대형 해상활주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교통망 확장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 그 첫걸음은 바로 울릉도의 바다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울릉공항 이후 한국은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갈까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 6부에서 이어집니다. 울릉공항은 단지 한 섬에 세워진 활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선 증거이자 미래 세대에게 남길 불굴의 유산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소 기술을 배우기 위해 외국 기술자를 초청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각국이 배워가려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울릉공항이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한국의 기술 자립을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해상 매립 구조물, 공항 시스템, 항공 관제 기술을 외국 기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소재, 장비, AI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 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5대 해상공항 보유국 중 유일하게 전 공정 독자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항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경제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힘이 기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태풍이 무너뜨리지 못했고 바다가 삼키지 못했으며 폭이란 단어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활주로가 이제 하늘을 향해 반짝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울릉공항을 통해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부산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해상활주로, 제주 해상확장 프로젝트 등 K 해상공항 네트워크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울릉도의 성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해양건설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을 넘어 기술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이제는 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자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길, 한국이 세운 활주로가 앞으로 인류의 표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울릉공항은 생명의 길입니다. 의료, 교육, 관광, 물류,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늘길을 통해 연결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 섬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되었다. 한국에게 울릉공항은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약속은 산업화 시대의 조선소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그리고 지금 바다 위 활주로 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불가능을 향한 집념이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한국은 다음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울릉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사람을 잇는 기술. 그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울릉공항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의지, 한국의 자존심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첫걸음. 그 활주로 끝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바다 위에 세운 활주로, 그것은 결국 에이지의 길이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그 도전에서 한국은 인류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도 동해 바람 속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